욕한다고요? 자, B가 무엇인지 나타내래요. 자, 4단원 오늘 우리 이제 비례식하고 비례배분 볼 건데, 자, B가 무엇인가? B는 뭐지, B? 모르겠어요.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뭐였지? 하늘에서 그거 내리는 있잖아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자,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두 양을 무엇으로 비교하는 거야? 기준량. 나눗셈으로. 아. 나눗셈으로 멍청한 놈. 비교하기 햄. 위해서 뭐뭐 대 뭐뭐로 나타낸 것이지. 네. 이거 우리 1학기 때 했죠? 네. 1학기 때 안 했나? 했어요. 네, 했는데요. 네, 했는데요. 했어요. 안 했던 거. 그죠? 1학기 때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쌤, 을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귤의 수가 8개, 8개. 자, 사람 수가 4명이야. 그러면 4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거든. 자, 귤의 양과 사람 수를 비교를 할 때 귤이 사람 수보다 몇 배 더 많죠? 2배 더 많죠. 그러니까 8 나누기 4를 하면은 2잖아. 이걸 어떻게 나누기로 비교했냐면 이거를 사람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사람 수 한 명당 귤이 2개씩 돌아간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대라고 하는 게 실은 이 나누기를 해서 요거를 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좀 나눗셈과 연관시켜서 생각과 비교하기 쉽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네모델 셈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거든. 아, 그거 아니다. 잠시만. 자, 그래서 4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자, 5대1을 4가지로 어떻게 읽지? 5대1을 4가지로 읽어보세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수를 기준량이라고 하고, 그치? 기준량. 앞에 있는 요걸 뭐라고 하니?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잖아. 비교하는 양. 아니,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앞에 있는 게 5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읽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5대1이라고 할 수 있고 기준량에다가는 뭐뭐에 대안을 붙이죠. 뭐뭐에 대안을 붙이고 이에 대한 오해잖아요. 앞에다가는 뭐뭐의를 붙이죠. 그치? 어. 자, 그래서 5대1이라고 해도 되고 5와 1의 B라고 해도 되고 5에 대해 1에 비. 일에 대한 오해. 일에 대한 오해. 자, 기준량에다 뭐뭐에 대안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5의 그게 1에 대한 B 아니야. 달라. 맞아요. 자, 5의 1에 대한 B. 1대 5. 자, 4번째는 이제 1에 대한을 먼저 써도 돼요. 1에 대한 5의 B라고 했습니다. 됐니? 요거 기억나니? 자, 요렇게 썼어요. 지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다시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번. B 3대 4에 대해서 다음 그러면 답해보자. 헬미. 근데 저렇게 세게 났나? 저게 세게 나는 거라고 저게. 항상 저러니까 너는 자, 3대 4에서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다? 비교하는 양이지. 비교하는 양은 앞에 있는 거니까 비교하는 양은 3인 거고 기준양은 뭐가 돼요? 4가 되지. 됐니? 뒤에 있는 것이 기준양이고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그치? 기준을 1로 봤을 때의 비교하는 양의 값을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대 4는 전체를 4로 봤을 때 3에 해당하니까 비율이 4분의 3이지. 그래서 그때 너희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랬어. 3대 4라고 하면 여기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 네.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4분의 3이 되지, 분수로. 그렇죠? 네. 자,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이 되고 네. 소수로 나타내려고 할 건데 소수는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야 돼. 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얼마로 곱하면 될까? 25로 곱하면 되니? 네. 25로 곱하면 100분의? 네. 100분의 100분의 75는 소수로? 0.75. 그래서 0.75. 자, 요게 지금 소수로 나타낸 것이고, 자, 백분율은 비율을 100배, 즉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양의 값이니까 그럼 백분율은 0.75를 100배 하면 되지. 100배 하면 뭐가 돼요?
0.75를 100배하면 75. 네. 75. 그런데 백분율은 단위를 꼭 퍼센트를 붙여줘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3번까지는 1학기 때 배운 거 복습이고, 자, 4번부터 새로 배우는 건데요. 네. 자, 네. 비의 성질은 우리가 분수의 성질만 정확하게 알면은 비의 성질을 구할 수 있거든. 자, 비의 성질은 분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면 돼. 왜냐하면 우리 3대 4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었니? 4분의 3이지. 3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4분의 3은 있잖아. 분수의 성질에서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 곱할 수 있었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2를 곱해봐. 그러면 8분의 6하고 같은 거 맞니? 그치? 또 다시 30 곱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9랑도 같겠지. 네. 그러면 8분의 6을 b로 고치면 6대 8인 거 맞니? 네. 네. 12분의 9를 b로 고치면 9대 12인 거 맞니? 네. 네. 맞니? 네. b로 고치면? 그러면 결국에 3대 4는 6대 8과 같은 거지? 네. 맞니? 6대 8은 9대 10이랑 같은 거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이거 이해가니? 네. 그러면 자, 우리 분수의 성질이 그대로 비의 성질이 되는 거거든. 분수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었지. 그런데 이 분모가 바로 후항이 돼요. 자, 우리가 자, 요 대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을 전항이라고 합니다. 전항. 전항. 자, 뒤에 있는 것을 후항이라고 전항. 얘기를 하는데 부항.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네.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었지. 이걸 말을 바꾸면은 비에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 거지. 이해가니? 네. 이해가니? 네. 집중해라. 집중.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의 성질. 뭐야,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비의 성질. 전항과 후항의. 저 저거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주의가 너무 작은데. 같은 수를 뭐 할 수 있었다고? 곱해도 그래도. 주의가. 비율이 같다. 주의가. 음. 그참 지우개, 연필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세요. 주의가 너무 작아졌어요. 자, 와 이걸 못 잡네. 아니, 자, 두 번째. 와 이걸 두 못 번째. 잡아. 자, 전항과 후항이 똑같아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이번에 나누어도 돼요.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 전에 너무 밝아서. 무슨 얘기고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노? 자, 중요한 것은 0은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수를 곱해야 돼. 예를 들어서 2대 3이다라고 하면 얘랑 비율이 같은 비를 구하려고 하면 앞에다 내가 2를 곱했어. 그럼 뒤에다가도 2를 곱해야지. 뒤에다가 1을 곱한다든지 3을 곱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2대 3과 크게 요거 지금 비율이 같은 비는 여러 개 쓸 수 있거든. 2대 3도 되고 또 뭐도 되니? 2를 곱하면 4대 6도 되고 30 곱하면 30 곱하면 30 곱하면 6대 60분의 3을 곱했어. 3을 60대 3, 60 6대 9 3을 곱했다고 4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40 곱하면 8대 12 이렇게 계속 무한히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8대 1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2대 3과 같은 거 맞니? 네.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서 비교적 간단한 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네. 아니면 소수가 될 수도 있어. 0.2 대 0.3이다.
소수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연수로 나타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0을 곱해가지고 2대 3으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 대 6분의 7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러면 분수잖아. 분수보다는 자연수가 조금 더 사람들이 대하기 쉬우니까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를 전항과 후항에 곱해서 자연수로 고칠 거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12지, 12. 네. 그러면 전항에다가도 12를 곱하고 후항에도 12를 곱해보자. 네. 자, 12를 곱하면 3이 되고 12를 곱하면 2가 되어서 3대 7 곱하기 2하면 14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분수나 소수 같은 것들도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겠다. 우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볼게. 비례. 오소소. 자, 0.8대 5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지. 자, 이거 하나는 소수고 하나는 분수니까 뭔가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둘 다 소수로 고치던지 아니면 분수로 고치던지. 첫 번째는 소수로 바꿔서 해볼 거예요. 자, 0.8대 5분의 1인데 후항을 소수로 바꿔볼게. 5분의 1은 분모분자 20 곱하면 0.2. 네, 그러면 0.8대 0.2가 되죠. 그럼 이제 전항과 후항에 10씩 곱할까? 네. 10을 곱하면 8이 되고 후항은 2가 되니? 그런데 요거 둘 다 2로 나눌 수 있지.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거거든. 그렇지. 2로 나누면 4대 1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분수로 바꿔서 표현해보자. 자, 0.8은 분수로. 너무 재밌어요. 0.8은 분수로 10분의 8. 10분의 8은 약분하면 어떻게 돼? 5분의 4 되는 거 맞니? 네. 그래서 0.8대 5분의 1은 5분의 4대 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5씩 곱할게. 5를 곱하면 4대 1 이렇게 되는 거 됐니? 네. 됐지? 자, 벌써 비례식 우리 지금 요 단원에 3분의 1은 배웠습니다. 비례식이 무엇인가요? 자, 그다음 이제 비례식. 비례식 볼게요. 비례식은 뭐냐면 식이지, 식.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는 이거 맞니? 양변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등호죠. 네. 등호를 사용해서 등호였구나. 너무 해서 나타낸 식.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비례식 쓸 수 있거든. 아까 2대 3은 누구랑 같니? 2대 3? 아까 2씩 곱하면 비율이 같잖아. 그치? 2를 곱하면 4대 6 되는 거 맞니? 네.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정명아. 네. 매너를 좀 지켜주라. 매너를 좀 지켜줘. 자, 2대 3은 전항과 후항에 2씩 곱하면 4대 6과 같잖아요. 네. 이렇게 이 비율이 3분의 2지. 얘는 비율이 6분의 4인데 약분하면 3분의 2로 똑같지. 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 비례식. 됐니? 이런 걸 비례식. 얘들아, 2대 3만 있으면 그냥 비지. 그치? 그런데 2대 3은 4대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비례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되겠니? 자, 근데 비례식이 되려고 하면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나타내야지 비율이 서로 다른 두 비를 등호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례식인지 아닌지 내가 그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 아무 때나 봐봐. 얘들아 1대 2는 3대 4다.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비례식이 될까요? 안 돼요. 왜? 비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율이 같아야 되지. 얘는 비율이 2분의 1이지만 얘는 비율이 4분의 3이니까 서로 같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식이 안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그런 비례식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 비례식. 얘가 비례식이 되려고 하면은 자 봐. 네. 전항에 내가 3을 곱했거든. 네. 그럼 후항에도 3을 곱해야 되지 않니? 네. 그러면 4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6. 그렇지. 6이 들어가야지 비례식이 돼.
그치? 네. 그러면 이 비례식은 성질 한번 알아보자. 비례식 성질. 네. 자, 우리가 이 항이 아까 B는 B 1대2라는 B는 항이 두 개 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례식은 항이 몇 개냐면 총 되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거든. 그런데 그때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내야 안쪽에 있는 것을 내항. 내항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항. 외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항 할 때 실내화, 실외화 이거 생각하면 되지. 실왜 하고 왜 하요? 자, 바깥에자지. 바깥에서 쓰는 게 아. 실외화. 자, 요거 안쪽에서 쓰는 게 실내화지, 그치? 왜 하라고? 실외화가 있나 근데? 실외가 신발이에요. 근데 있어도 실외화는 아니 실. 미안, 실외화는 취소하자. 자, 실내화 할 때 이 내자가 안내자인 거 맞지? 네. 그러면 외자는 외출. 외출할 때 외자가 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안에서 나가는 자, 외출 바깥으로 나가는 거. 미안. 실외화는 무리였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내항할 때 내자랑 외항할 때 외자 의미는 알겠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항이 외항, 안에 있는 게 내항인데 그러면 요 비례식에서는 내항이 뭔데? 내항이 2와 3인 거고 외항은 1과 6이겠지. 됐니? 내항, 외항의 의미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내항끼리 곱해보세요. 2랑 3이랑 곱하면 얼마 되니? 6이지. 6이지. 됐니? 외항 1과 6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6이죠. 그치? 그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은 뭐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대2는 뭐 3대4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비례식인지 아닌지는 비례식의 성질에 만족하는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2 곱하기 3 하면 6인데 4일은 4니까 비례식의 성질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비례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됐니? 자, 아까 다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을 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비례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비율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치? 이거 비율이 얼마지? 비율 얼마? 2분의 1. 이거 비율은 4분의 3.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례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는 비례식의 성질을 만족하는지로 알 수도 있거든.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례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비례배분은 뭐냐? 비례배분은 자, 우리가 전체 10개가 있어요. 10개. 사탕이 10개 있어. 그런데 자, 언니하고 동생이 있거든. 언니랑 동생.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느냐면 야, 언니가 좀 더 키가 크고 살이 찌니까 그럼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더 적게 먹어라. 너가 살이 많이 찌니까 더 적게 먹어라 했어. 그래서 언니랑 동생이 2대3으로 나눠 먹어 이랬어. 동생이 너무 약했는 거야. 약해가지고 살을 좀 찌워야 돼. 자, 그래서 2대3으로 나눠 먹어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2대3으로 나눠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니가 2개 먹을 때 동생은 3개 먹어야 돼. 그 말이지. 네. 언니 2개 먹을 동안 동생이 3개 먹어라 그 뜻이잖아. 그러면 전체 10개를 나눠 먹을 때 언니는 몇 개 먹게 되니? 4개. 4개 먹게 돼. 동생은 몇 개 먹어? 6개 먹게 되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지? 우선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지금 언니하고 동생이 보면 10개를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 언니가 2개 먹었어. 그럼 동생 몇 개? 3개 먹었지. 그러면 5개 먹었지.
몇 개 남았어? 5개. 5개. 10개에서 5개 빼면 5개 남았죠? 그럼 언니가 또 2개 먹고 동생은 또 3개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4개랑 5개, 6개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자면 네. 자, 이거를 지금 10개가 있으면요. 이거를 전체 2대 3으로 나눈다는 것은 5등분을 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언니가 가져가는 것은 10개를 5등분 했을 때 2등분 가져가는 거죠. 2개 가져가는 거지. 2묶음. 됐니? 그러면 동생은 10개를 5등분 했을 때 3묶음 가져가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언니가 4개, 동생이 6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되겠니? 그래서 자, 우선 비례 배분의 뜻부터 생각해 볼게요. 비례 배분의 뜻은 자,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누어 갖는 것. 나누어 갖는 것. 아, 그런 거 가지 마. 아니 니네 좀. 됐죠? 자,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분자가 나눌 분자지. 그치? 그래서 전체를 주어진 이 비로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 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혜와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눠 가지는데 2대 7로 나눠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몇 등분 한다고? 9등분. 2랑 7을 먼저 더하는 거야. 알겠니? 전체를 9등분 해요. 그래서 지혜가 갖는 것은 전체를 2랑 7을 더해서 9등분을 하고 그 중에 몇 묶음을 가지고 가는 거니? 2묶음 가져가는 거지. 이게 지혜가 전체에서 가지고 가는 비율이에요. 그쵸? 이것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하면 돼? 전체 개수 18개를 곱하면 돼. 그러면 얘가 9가 되니까 9분의 2 곱하기 18을 하면 되거든. 약분하면 2는 4. 그래서 4개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슬기가 가져가는 것은 전체를 또 9등분해서 얘는 7묶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18. 약분을 하면은 2, 7에 14가 되거든. 자, 확인해 줘야 돼. 4개랑 14개를 더해서 18개 되는지. 18개 되는 거 맞지? 그럼 제대로 잘 구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답은 지혜는 4개를 가지고 갑니다. 4개. 그리고 슬기는 14개를 가지고 가요. 자, 오늘은 요거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